안녕하세요, S리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제 입장에서는 한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현재 공수처 못지않게 중요해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수처와 같이 표결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사실 여러분보다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지킬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하는 얘기지만 먼저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셔도 되고 좋아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치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수사 종결권까지 경찰에게 싹 다 넘어가는 날, 경찰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경찰이 자유로워진 만큼 대한민국의 치안이 파탄날 것이란 사실은 이번에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엄중한 시국에 치안이 파탄나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무너진 선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뉴스와 유튜브를 보면서 발견한 점인데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아주 높은 확률로 중국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에는 관시란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아주 끈끈한 유착관계를 의미합니다. 관시는 정식적인 사업을 통해서 맺는 경우와 검은 돈으로 맺어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정식적인 사업을 통해서 맺은 관시는 대한민국에 이미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맺어진 관계인데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맺어진 인맥은 미국과 일본 또한 적지 않기에 중국이 혼자서 대한민국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을 모두 포섭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검은 돈으로 중국과 쉽게 관시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과 일본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21세기에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런 관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좀만 돈이 있으면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는 중국인들은 반칙에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떡도 많이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반칙을 하기 쉬운 곳에서는 로비를 하여 사람을 꼬시는 능력은 중국인이 전세계 최강임을 의미합니다. 아직 반칙을 저지르기 쉽지 않은 현재도 수많은 정치인들은 이미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친중 인사를 부리는 중국은 절대로 공정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합법으로 맺어진 관시들조차 말이죠. 실제로 중국과 계약 및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세게 맞고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피를 본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괜히 중국과 1대1로를 해서 피를 본 국가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직접 찾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행히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경찰은 검사님들에게 수사권 통제라는 목줄이 걸려있고 경찰 개개인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 중국이 그런 경찰을 타락시킬 이유가 별로 없었기에 경찰들은 대다수가 법대로 움직여 적어도 소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사권이 100% 경찰에게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작 지역 유지에게도 양심이 없으면 휘둘리고 월급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살기 팍팍한 사회이다 보니 조폭들이 바치는 뇌물에도 눈이 돌아가서 갈등하게끔 되어 있는 경찰들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을 때 지역 유지들은 경찰을 타락시키기 쉬우니 덩달아 같이 강해질 것이고 조폭이 더욱 자유롭게 서민들을 괴롭힐 것은 불보듯 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보기에 강해진 유지들과 조폭들의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것이고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겠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잡힐 확률이 변경전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며 리스크가 낮아진 만큼 부담없이 지역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검사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검사의 경우 대놓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월한 정보력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충분히 불로소득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로비를 하려고 접촉하기 때문에 굳이 차이나머니를 받아야 할 동기가 경찰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과 비교해봤을 때 중국에게 매국 행위를 할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역 유지들과 조폭들을 통해서 돈을 먹여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든 뒤에는 중국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온갖 더러운 공작으로 괴롭히는 것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투표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 조작은 최악의 경우고, 투표 조작까지는 힘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역 유지들과 경찰이 합동을 하여 반대편들을 숙청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지역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한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중공 관치들의 입김과 자본공세에 의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제대로 수사할 경찰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찰의 부패가 의심되는 경우 잠시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오는 안전망을 만들었다곤 하지만, 한두 군데야 검사가 특별히 지휘권을 뺏어서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은 인원이 부족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이 공을 들여 대한민국을 주무를 여건이 완성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처음부터 중국에게 1순위로 충성을 맹세했던 인사를 제외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우파 인사들은 팽을 당할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특성상 반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중국 측에서 어떻게든 투표를 조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이 있다면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정치인들을 돈을 먹여서 협조를 하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반미 친중을 외치던 정치인을 당선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미 세력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국익이 아닌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면 그게 어찌 대한민국입니까? 중국의 속국이죠. 그날이 오면 중국에게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국민은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검사도 피를 보고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피를 보게 되고, 심지어 미국마저 한반도의 지배권을 잇는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는 일은 더불어 중국당 놈들이 발의한 백혜련난 공수처를 막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수처를 막기 위해 양보하는 카드로 쓰면 안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양보할 바엔 차라리 바른미래당의 권은희가 제안한 국회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공수처안을 받아들여 합의 및 연대를 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양보함으로써 연대를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권은희가 제안한 공수처안도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하고 싶어요. 권성동 의원이 말한 대로 이 안 또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그렇지, 조건만 갖춰지면 결국 독재의 칼날로 변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국 전국 전까지는 민주당과 그들의 위성정당들이 조건을 갖추기 좋은 정치 지형이었기 때문에 통과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법안이었고, 현재도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국회에게 인사 최종 결정권이 있기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고, 기소할 때도 모두 국회의 허락을 받고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니 이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독재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의 죄를 덮으려 들 수 있는 특징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다음 국회에서 탄핵하면 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부터 국회 동의 없이는 절대로 임명이 불가하오니 조국을 핑계로 다음 국회까지 공수처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 아무것도 못하게 한 뒤 다음 국회에서 없애거나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면 됩니다. 반문연대가 다음 국회에서 3분의 2 정족수를 못 채웠다. 그럼 망해야죠. 이런 만행을 보고도 국민들이 미개하여 저 반역자들을 3분의 1 이상 남겨놓는다면 그 나라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 시사 유튜버를 포기하고 자기 개발에 집중하여 취업 준비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성적이기로는 그래도 넘버 2인데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조국 전 장관님 덕분에 말이죠. 사실 반문연대가 3분의 2 정족수를 채우게 되면 민주당이 제안한 공산주의 공수처를 통과시켜도 없애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총선이 5개월 이상 남았고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을 골로 보내 총선 전까지 날카로운 공수처의 위력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니 백혜련의 공수처안은 죽어라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혜련안의 공수처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 애석하게도 어리석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은 공수처에만 신경 쓴 나머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위험성은 검토하지도 않고 진보 진영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공수처가 오늘도처럼 대놓고 보이는 커다란 검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서서히 죽여버릴 수 있는 독극물과 같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동의하에 통과됩니다. 그 결정이 훗날 높은 확률로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게 될 수 있음에도 말이죠. 물론 이런 보수 우파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잃지 않을 시나리오가 하나 존재하긴 합니다. 우리가 먹히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박살내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지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게다가 현재 돌아가는 거 봐서는 중국이 망하기보단 우리나라가 먼저 먹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린 땅도 인구도 경제 규모도 작은 나라지만 중국은 G2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표결일이 오기 전 반드시 자한당을 포함한 보수 우파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공수처를 반대하듯이 검경수사권 조정도 반대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가족과 나라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려 다시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지 않거든 상상하기도 힘든 수많은 희생을 치렀건만 저 속 시꺼먼 매국노들에 의해서 민생 파탄은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아예 먹히게 생겼네요. 하지만 선조들이 물려준 이 나라를 이렇게 허무하게 뺏길 순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라를 알거든 나라를 팔아먹고 진영 논리라는 비겁한 프레임 뒤에 숨은 이들과 치르는 총성 없는 전쟁이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가장 중요한 싸움임을 알거든 제발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서 알려주세요. 저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 악마들에게 유효타를 날리실 수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어떻게든 제 목소리가 닿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를 중공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자살하지도 사고로 죽지도 않습니다. 제가 죽었다면 그것은 무조건 타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헌법소 독재타도.